유튜브에서 가입하면 안 된다는 보험들의 영상을 보셨던 분들, 이 보험 무조건 가입을 해야 한다는 영상을 보셨던 분들, 많은 분들이 내 보험을 잘 들어놨으니까 괜찮아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시는 거 정말 좋은데요, 하지만 너무 비싸게 가입하셨던 분들이나 무분별을 가입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할 건, 처음부터 이 보험 왜 가입을 하셨냐를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무조건 가입을 해야 하고 가입하면 안 되는 보험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해지해야만 하는 보험, 이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은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입하면 안 되는 보험,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빠르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지환급금 지급형 보험, 갱신형 보험, CI보험, 사망보험, 저축 목적으로 가입한 종신보험. 그럼 반대로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은 어떤 걸까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유사암 진단비, 일삼종 수술비, 여성 관련 질환 수술비 보험, 일반상해 의료비 특약. 가입하면 안 되는 보험과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5가지씩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가입하면 안 되고 해지하면 안 될까요? 보험은 내 상황에 맞게 준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전에 가입을 하셨던 특약들은 이제는 가입이 안 되는 특약도 있고, 가입하면 합리적이지 못한 보험도 있습니다. 왜냐, 요즘에는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으로 보험을 준비하는 추세인데요, 아무래도 해지환급금 지급형보다는 보험료가 저렴하거든요. 그리고 해지환급금 지급형으로 준비하는 건 추후에 해지를 했을 때 해지환급금으로 받는 것인데, 그러면 보장도 사라지겠죠? 해지하기 위해서 가입을 하시는 분들은 드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잘 유지하고 끝까지 보장을 받기 위해서 가입을 하시는 게 대부분인데, 더 비싸게 보험료를 내면서 준비를 하실 필요는 없으시니까요. 갱신형 보험은 많은 분들이 비갱신형 보험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때때로 우리는 갱신형 보험으로 준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갱신형 보험은 비갱신형보다 가입 초기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추후에 갱신이 돼서 오히려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왜 우리가 보험을 준비를 할 때 한 살에도 어릴 때 준비를 말하는 이유가, 어릴 때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해둔다면 저렴하게 준비를 해두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끔 준비를 해야 하는데, 젊을 때는 비갱신형으로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갱신형으로 준비를 할 때에는 저렴한 보험료로 시기적으로 장기 집중형 보장용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CI보험, 사망보험, 저축 목적으로 가입한 종신보험, 3가지 다 사망 보장을 하는 보험입니다. 요즘에는 아무래도 종신형 상품을 준비를 하기보다는 생전 보장을 준비하는데요, CI보험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사망보험금을 높이고 CI 기능으로 인해서 중대한 질병과 관련해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지만 사망보험금이 차감되고 왔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중대한 질병의 암, 뇌, 심장 진단비를 준비하시는 금액보다 사망보험금이 비싸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사망보험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래도 금액이 비싸다 보니까 준비하시는 분들은 때때로 정기사망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망보험금을 준비하시는 이유는 아무래도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 준비를 하지만, 자녀가 어린 경우에 가장분들은 한 번쯤 사망보험금을 생각해 보시곤 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는 시점까지만 사망보장을 하는 정기사망보험금으로 준비를 하시면 꽤 합리적으로 준비를 하실 수 있거든요. 종신보험은 예정이율로 환급금이 복리 형식으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저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말 그대로 종신보험이지 저축은 아니거든요. 특히 납기가 긴 상품들은 해지환급률이 100%가 넘어가는 시점도 길고, 추가 납입을 하지 않으면 꽤 오래 걸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단기 납입형 종신으로 5년, 7년, 10년 납입으로 단기간 내에 납입을 끝내고 해지환급률이 100%가 10년이 되는 시점에 도달하는 상품을 가입하시는데요, 어떤 종신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던 해지환급금을 생각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기에는 고려할 게 많습니다. 은행의 예적금 상품같이 만기가 있는 상품도 아니고, 가입을 하는 시점부터 돈이 묶이기 때문에 때때로 경제적인 이벤트들이 생기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고려를 하셔야겠죠. 그럼 반대로 이 보험은 이제는 가입이 안 되니까 해지하면 안 되겠다 싶은 보험 말씀드려 볼 건데요, 일상생활 책임보험은 아직도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근데 예전에 가입을 하셨던 흔히 일배책이라고 하는 이 특약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누수와 자전거 사고 등 일상 속에서 내가 고의가 아닌 실수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유용하게 쓰이는데요, 그런데 이게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본인 부담금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본인 부담금이 2만원이면 충분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 부담금 뿐만 아니라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갱신이 되면서 매달 납입해야 하는 현재와는 달리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그 해당 보험에 일배책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차이겠지만 굳이 해지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혹시 일배책 특약을 종합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운전자 보험과 함께 준비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야 할 게 최근에 판매되는 운전자 보험은 20년 납, 20년 만기입니다. 20년 납 90세 만기 혹은 20년 납 100세 만기 등으로 가입하시는 종합보험에 넣으셔서 가입을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운전자 보험을 갈아탈 수도 있고 만기가 된다면 함께 사라지니까 일배책 특약은 종합보험과 함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죠. 갑상선암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진단을 받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조심해야 할 질환인데요. 하지만 요즘은 갑상선암을 진단을 받아 진단비로 보상받으시는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현재 갑상선암 진단비를 가입하시려면 암진단비 구성의 20%를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갑상선암 1억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5억의 암진단비를 구성을 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5억의 암진단비를 준비를 하시는 데 있어서 비싸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이 유사암에 갑상선암이 속해 있기 때문에 유사암 진단비를 구성을 하셔야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갑상선암이 림프절 전이로 인해서 일반암으로 지급받는 사례들이 있지만 갑상선암으로 진단을 받는 것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일반암으로 보장받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반암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바로 2011년 4월 이전에 가입을 하셨던 암보험입니다. 이 시기에 가입을 하셨던 암보험, 암진단비 5천만 원을 가입을 했다. 그러면 갑상선암 5천만 원이 지급이 되겠죠. 보다시피 C73 갑상선암이 일반암으로 분류가 되어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시니까 보장 금액이 높다면 일반암 진단비를 받으실 수가 있겠죠. 지금은 암진단비, 유사암 진단비로 구성이 돼서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이렇게 유사암 진단비로 분류가 되지만 예전에는 일반암과 기타 피부암, 상피내암, 제자리암으로 구분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절에 가입을 하셨던 암진단비 특약이 있으시다면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이 일반암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갑상선암은 아무래도 발병 순위가 높다 보니까 제대로 준비하셔야 할 보험 중에 하나입니다. 순위로 따지자면 1위가 갑상선암입니다. 아무래도 발병률이 높다 보니까 제대로 된 암진단비 구성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2020년도에 가입을 하셨던 암보험 중에 유사암 진단비를 높게 가입을 할 수 있었던 상품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와 같이 가입을 할 수는 없지만 당시에 가입을 하셨던 분들은 암진단비와 동일하게 구성을 할 수 있었기도 했고 암진단비보다 훨씬 높게 가입도 가능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암 진단비의 중요성을 아셨던 분들 굉장히 많이 가입을 하셨던 상품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1호종, 17종, 18종, 19종 종수술비를 판매를 하지만 예전에 가입하셨던 종수술비 특약 중에 13종 수술비 특약, 이 특약은 많은 분들이 치조골 이식수술로 보장을 받았었기 때문에 유명해진 특약입니다. 특히 생명보험사에서 가입하셨던 이 특약, 치조골 이식수술이 2종 수술로 인정을 받아 보장금액이 컸기 때문에 받아보셨던 분들은 특히나 도움이 많이 됐던 특약인데요. 요즘 1호종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2종에 해당하면 50만원 이렇게 지급이 되지만 13종 수술비를 가입하셨던 분들의 2종은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보상이 됐었기 때문에 효자 특약이기도 했습니다. 치조골 이식수술, 임플란트, 백내장, 제왕절개, 치액수술 등 비교적 흔히 받는 수술로서 보상이 괜찮았던 특약인 만큼 13종 수술비 특약 가지고 계시다면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1호종 수술비나 다른 종수술비가 안 좋다고 볼 게 아니라 지금은 가입하지 못하는 특약이기 때문에 종수술비가 없으시다면 1호종 수술비 특약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1호종 수술비 또한 보장하는 범위가 넓기도 하고 13종과 반대로 큰 수술에 있어서 보장 한도가 크기 때문에 다른 종수술비보다는 1호종 수술비 특약을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13종 수술비 특약 여러분들이 가입하신 증권에서 찾아보기가 어렵다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점검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관련 수술보험이라고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건데 2000년도 직전에 가입할 수 있었던 상품입니다. 여성 수술보험 하면 하나 떠오르는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그 상품이고요. 꽤 오래 지났기 때문에 이미 납입은 끝나신 보험일 겁니다. 하지만 이 보험 해지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 해지환급금 때문인데요. 보통 보장성 보험들은 납입이 끝나고 만기가 다가올 때쯤이면 해지환급금이 소멸이 되는데요. 바로 그 전에 해지를 해서 해지환급금을 찾는 경우들이 있는데 정말 급하신 상황이 아니시라면 쭉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여성분들한테 보장이 정말 좋거든요. 갑상선, 요실금, 관절증 등 수술을 했을 때 여성 만성질환으로 분류가 돼서 500만원 이렇게 지급이 됐었던 상품이었기 때문에 이미 납입을 다 하셨던 분들이라면 절대 해지하시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가입을 하셨던 상품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상선암 또한 일반암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상품입니다.
제 영상 중에 자동차 사고가 났었을 때 실손 청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영상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던 특약인데요. 자세히 보시려면 제 영상을 찾아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반상의 의료비, 여러분들이 가입하신 보험 증권에 적혀 있다면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일단 자기 부담금이 없고 특히 산재 처리 혹은 자동차 사고가 난 후에 의료비 총액의 50%를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부분 실손은 40%를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내 과실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특약, 내 과실이 없어도 의료비 총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예전 실손들은 아무래도 갱신 시 보험료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최대한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유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가입하면 안 되는 보험 5가지,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5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 보험 점검이 필요하시거나 보험 설계가 필요하시다면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거나 카톡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 공유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